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제 방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방송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모르죠. 사실을 말을 해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마치 중국 공산당의 인민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으로 또 한 번 또 제가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개개인을 다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진실 방송이기 때문에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의무가 있고, 그런 욕은 바가지로 먹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가뜩이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영상을 왜 안 다루냐,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 어디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대선에 출마했던, 그리고 경선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이것도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탄핵당에 대해서 맹 공격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시간이에요.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이죠. 탄핵 전국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기념시계를 맞췄다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패스해버리고, 정말 황교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있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핵심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은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당시에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총 9명이었죠.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끔 헌법재판소법 3조의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은 가능하지만 정년은 70세로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당시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을 때 헌법재판관 2명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 그리고 역적 이정미의 임기는 2017년 3월 13일까지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3항을 보시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역적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여서 당시 대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양승태였죠. 이 양승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 3월 6일에 이선의 변호사를 후임자로 지명을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선의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에 의해서 2017년 3월 2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한철 재판관은 대통령의 몫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해야 되는 거죠. 황교안이 후임 재판관의 지명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해서는 안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이 황교안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 경선 전에 황교안 측 특보와 방송 출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역시 제 질문에,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횡설, 수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나경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후임의 재판관 임명을 촉구까지 했는데 황교안은 끝내 쌩 외면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황교안만 알고 있겠죠. 박한철 재판관 후임자의 지명권은 황교안이 미루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재인이 행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지명권을 갖고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 유리한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놈의 것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문재인에게 투스, 문재인이 지 입맛에 맞는 소장을 임명을 하고 지금의 헌법재판소 소장이자 유남석이 되고 만 겁니다. 원래 문재인은 2017년 8월 8일 박한철 소장 후임으로 이유정이라는 변호사를 내정을 했는데 여자 참 좋아해요, 이 사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 고등법원장 유남석을 재지명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이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당연히 해야 될 이 재판소장을 임명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 쪽에 좀 유리한 그런 사람이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고 있겠죠. 황교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게 잘한 짓입니까요? 못한 짓입니까요? 이런 자를 제 방송에 출연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꺼냈던 거예요. 그리고 경선에서 컷 오프되고 지금 와서 이 사람의 실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시도 경선도 앞두고 있고 웬만하면 말을 말자.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던 거고요. 되게 집요했어요. 여기 출연하겠다고 그 특보라는 자가. 자, 어차피 안 될 것 뻔한데 이런 마음에서 방송에 아예 다루지도 않고 거론조차 안 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후임자의 임명이 황교안 때문에 지체되자 임기 만료 6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열린 이 변론 기일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 임기가 1월 31일에 만료되고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 그러니까 재판관 6명 이상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절차 위반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중략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조작되고 선동된 이 여론의 편승에서 증거도 없이 국가 원수로부터 지위를 가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의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대단히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심리기간을 제한한 다음 쫓기듯이 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요 이정미 머리 마른 거 보세요. 아, 나 진짜 역겹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 이 황교안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또 다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의 지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아주 희한한 괴상한 그런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권위사퇴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체제하에 무조건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즉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정하기 힘든 그런 현실론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라는 광장의 인민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기대어 탄핵의 형식적인 절차를 완성하는 용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버린 겁니다. 또한 검찰은 탄핵 이후 이어진 수사를 통해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보완하면서 탄핵의 실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들이 연속이 되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이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과 정치 보복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시계바늘은 완전히
거꾸로 되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똑딱똑딱 뒤로 그냥 후퇴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에 황교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을 제대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임명 권한이 넘어간 것이고,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이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하냐 이 말이야. 솔직히 황교안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요, 지금 와서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작년 4.15 총선 때 당신은 뭐 했어 그러면? 그때는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말을 한번 해보시고. 황교안은 4.15 총선을 말아먹은 장본인 아닙니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시 여러분들의 애국 활동으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이 빚을 조금 보려고 할 때 이자가 느닷없이 신년 기자회견에 기어 나와가지고 문재인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됐어 임마 너랑 왜 얘기해 거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고요.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총선을 대승하면은 저것들을 싹 다 그냥 감옥에 넣겠다. 정권 교체를 제대해갖고 벌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총선에서 대승을 해갖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좀 황당한 소리라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이 낙연에게 지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여기 지었고 저기 지었고 될 만한데 여기저기 쑤시다가 결국 등 떠밀리듯이 출마해가지고 대패를 한 후에 총선 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당을 박차고 기어나간 자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을 꼽아놓고 내각제를 위한 시동을 부릉부릉 건 인간이고,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자가 떠나면서 분명히 내각제 시동이 걸리면 다시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 한자리 깨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정계 은퇴가 아니라, 물론 뭐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김대중 같은 경우 몇 번 정계 은퇴를 했습니까? 다시 또 그냥 슬그머니 기어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형식적이라도 정계 은퇴가 아니고 그냥 당대표만 딸랑 남겨놓고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밤 11시인가요? 그냥 쓱 도망간 놈 아닙니까? 아닌가 다를까 이번에는 당대표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던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는 급기야 컷오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선 이번 경선도 득표율이 조작됐다 이러면서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솔직히 모조리 부정선거라면요, 뭐 하려고 선거합니까? 보나마나 이길 때까지 부정선거라고 할 텐데, 정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선거를 안 하겠다 이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마나 부정선거인데. 그리고 앞으로 뭐 경선 뭐 하려고 합니까? 다 부정선거인데 하지 말라고 그냥 다 때려쳐. 그냥 강목 두고 나와서 그냥 선거하지 말자 그래. 그냥 이 부정선거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정선거라며. 그럼 선거를 하지 말자고 해야지 선거에 대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우리가 꺾을 수 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부정선거면 아예 선거를 하나만 하니까 선거하지 말자고 하던가. 이거는 뭐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 평론을 하고 있어요. 다음 정권 우리가 갖고 온다. 윤석열이 된다. 누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수 유튜버들 이거 참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더럽다고 해도요, 이건 국민을 완전히 곤충으로 보고 무시하는 짓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 나라는 저들이 절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망치면 망쳤죠. 이 나라의 주인인 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제발 이 나라가 더 이상 이상한 괴상한 쪽으로 가지 못하게 단디 붙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